오타니 계약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건데요. 이게 뭔지 아시죠? 오타니. 야구선수 오타니예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이 투타를 겸업하는 아주 야구 천재라고도 불리는 오타니 쇼헤이. 또 한 번 이제 스포츠 역사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겼다라는 얘기인데요. 12월 10일이었죠. 이제 좀 시간이 됐는데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발표했죠. 이제 좀 미안하다. 내가 오래 걸렸다. 근데 이제 다저스하고 함께 하기로 했다라고 직접 발표했어요. 그래서 MLB.com, ESPN 여러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들도요. 그 뒤를 이어서 야구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FA 선수인 오타니가 다저스와 10년 7억 불,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사인을 했다라고 보도했죠. 올 겨울에 가장 큰 관심사였었는데 오타니 거취가 확정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오타니가 10년에 7억 불이니까 최고죠. 북미 프로스포츠를 보면 한동안 오타니의 몸값을 따라잡을 선수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북미 스포츠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계약에서는 미국 이 풋볼이었죠. 이 NFL의 이 선수예요. 여기 지금 있는 패트릭 매홈스라고 하는 선수가 10년에 4억 5천만 불이 가장 컸었고요. 그리고 야구로만 국한해서 본다면 이 오타니의 예전 팀 동료였었죠. 누구냐, 마이크 트라웃이 4억 얼마였었을 거예요. 이게 12년, 그렇죠. 12년 동안에 이 4억 2,600만 불이었었거든요. 2019년도에 계약이었었고 그게 가장 컸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다저스의 입장, 회사, 구단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선수의 실력도 실력이고 그리고 상품성 등을 고려한 거죠. 실력이 당연한 거죠. 상품성에 있어서도요. 어마어마한 상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예전 소속팀 엔젤스에서도 오타니를 광고 마케팅, 유니폼 판매 등에 적극 활용해서요. 매년 평균 2-3천만 불 이상씩의 수익을 내왔었다라고 하니까요. 상품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오타니만큼 돈이 되는 선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다저스에 가서도 마찬가지겠죠.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이 오타니의 이름을 새긴 이 다저스 유니폼이 출시 후에 48시간 내 판매량 기준으로 역대 스포츠 스타 중에 최다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MLB.com에서는요. 오타니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 등과 같은 이 글로벌 축구 스타들을 제치고 최다 판매 기록을 썼다라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비밀이라고 하면 비밀, 더더욱 놀랐던 게 있었죠. 그 다음날 바로 발표가 났었는데 계약 총액만이 아니라 이 디퍼하는 이 말하자면 파격적인 지급 유예 조건에 대해서 또 공개가 되면서 이게 화제를 모았던 거죠. 68 밀리언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무슨 얘기냐? 매년 이게 7억 불이니까 10년에 7억 불이니까 매년 7천만 불이잖아요. 근데 그중에 6,800만 불 매년 이걸 디퍼하고 200만 불만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에 대해서 거의 97%에 달하는 건데 나머지 금액이요. 6억 8천만 불은요. 계약 기간 이후에 지급을 받기로 하겠다는 거죠. 10년 동안 2034년부터 43년까지 무이자로 나눠 받기로 했다라는 그런 거죠. 빅리그에서요. 이 대형 계약을 한 선수들이 구단과 합의해서 연봉을 이렇게 좀 미루는 거, 일부 지급을 유예하는 거는 종종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금액은 대체로 이 연봉의 10% 20% 수준이고요. 많아도 30-40%를 넘지 않는다는 건데 오타니의 경우는 사실상 대부분의 연봉을 지급 유예 금액으로 포함을 했었던 거죠. 바꿔 말하면 향후에 이제 10년 동안에 받게 될 총액이 2천만 불에 불과하다. 불과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7억 불에 비할 바는 아니겠죠. 매년 이제 200만 불인 건데 오타니가 LA 엔젤스에서 받은 연봉도 3천만 불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10년 동안 받는 게 못 미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메이저리그 빅리그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요 한 490만 불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근데 오타니 같은 최고의 슈퍼스타가 그 절반도 안 되는 연봉을 받으면서 10시즌을 앞으로 뛰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이거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더욱 놀란 게 기사에 따르면은 향후 팀의 전력 보강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타니 자신이 이런 조건을 먼저 제시했다라는 게 공개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요. 결국은 다저스 입장에서 이 오타니의 연봉 지급을 유예하면서 사치세라고 하잖아요. 사치세라는 게 이제 메이저리그 총 팀 내 연봉 총액 합산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런 구단에 대해서 부과하는 어떤 제재금인데 여기서도 대략 한 2,400만 불 이상의 여유분을 확보하게 됐다라는 거고 결국 그 말은 오타니의 우승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와 같은 세이브된 금액을 가지고
다른 또 인류급의 선수들을 이 스카우트에 오는데 활용해라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니까 그동안 뭐 에인젤스에서 오타니가 한 번도 우승 내지는 뭐 우승이 뭐예요? 뭐 포스트 시즌 나가는 것도 아마 안 됐던 것 같은데 매년 아쉬움을 삼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적하면서도 가장 큰 이유가 우승할 수 있는 팀에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다저스에서도 현금 이 운용의 유연성을 더 강하게 하게 됐고 그래서 바로 며칠 뒤에 일본의 그 특급 투수죠. 야마모토라는 선수도 다저스에서 또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더 전력 보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와 같은 이 오타니의 지급을 유예하겠다라는 이런 제안이요. 당장 많은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게 오타니 입장에서 금전적인 아쉬움은 전혀 없을 거다라는 그런 뭐 해석도 있죠. 뭐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광고, 각종 마케팅, 뭐 야구 외적으로요. 연간 뭐 5천만 불 이상씩을 벌어왔다라고 하니까 연봉의 아쉬움을 뭐 상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밖에 또 고려할 것이 뭐냐라는 건데 이게 정말 오타니는 구단을 위한 희생, 우승을 위한 집념 이것만으로 했다는 것이냐라는 또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했었고 또 캘리포니아에서 활동을 하는 세법 전문 변호사로서 이 결정에 대해서 한 가지는 뭐 그러려니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저는 한 두 가지 면에서 놀랐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여기 나왔다시피 캘리포니아 텍스를 피하는 거죠. 과세면에서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다라는 건데요. 텍사스 특히 이제 여러 스포츠 스타들이요. 본인이 활동하는 구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텍사스라던가 플로리다라던가와 같은 이런 주 소득세가 없는 지역을 선호한다라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이거 우즈 또는 뭐 필 미켈슨 이런 선수들도 본인의 주 거주지를요. 플로리다로 옮겼었던 게 유명했고 또 우리나라 추신수 선수도요. 뭐 그가 이 텍사스로 레인저스로 옮기면서 그것 때문에 옮긴 건 아니겠지만 구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텍사스의 주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했다라는 얘기가 기사에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건데 그렇다 보니 이 오타니 입장에서도 지금 10년치의 연봉을 이후로 미룬다라는 것.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전국 단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편에 속하죠. 가장 높거나 아니면 가장 높은 편에 들어가거나 금년까지만 해도 주 소득세가요.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13.3%이고요. 내년 24년부터는요. 이게 또 1%가 올라서 14.4%가 돼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은퇴 이후로 미룬다 그러면 당연히 절세면에서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면 그때 지급 기준 뭐 이거 좀 테크니컬하게 얘기하자면 개개인들은 급여를 받을 때 현금 기준으로 대체로 평가를 하거든요. 7억 불이라는 금액의 68%에 해당하는 그 큰 금액을 나중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캘리포니아의 주소득세 뭐 14%가 넘는 주소득세를 피한다는 것. 어떤 말씀 드리는 건지 알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7억 불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걸 미룸으로써 실제 우리의 뭐 타임 밸류 오브 머니라고 하잖아요. 그게 실제 가치는 오타니의 가치는 7억 불이 아니라 뭐 한 4억 불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요. 충분히 현명한 판단을 한 거죠. 왜? 연봉 말고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른 수입이 있잖아요. 아쉬울 거 없고 충분히 돈 많이 버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저는. 잠깐 스텝백을 하고서는 생각을 해보니 이게 정말 그게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걸까? 뭐 제가 뭐 스포츠 가십성의 얘기를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두 번째 생각인데 진짜 단순히 이거를 그와 같은 과세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우승에 대한 집념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일까? 예컨대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저도 이제 이거를 주변 사람들 저희 직원들한테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이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도 남다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억 불이요? 7억 불 너무 큰 금액이라 감이 안 오면 한번 7천만 불로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매년 700만 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안 받고 20만 불만 받기로 하는 거예요. 20만 불도 뭐 대박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금액이잖아요. 게다가 뭐 다른 수입도 있으니까. 그렇죠? 기타 수입, 뭐 광고 수입 있으니까. 그렇다 해도 내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700만 불 매년 받는데 그거 내가 미루어가지고 나에게서 더 큰 가치라고 하는 뭐 구단을 위한 희생 뭐 등등등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7억 불이 높아서 7천만 불, 7천만 불 높아서 700만 불로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매년 70만 불 받을 수 있는데 2만 불만 받고 10년 뒤로 난 미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지라고 가볍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운동선수 뭐 이런 셀럽들이
이게 뭐 팔랑귀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그런저런 이유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도 흥청망청 써가지고 파산하는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굉장한 수준의 자기 절제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예전부터 뭐 여러 가지 미담들이 많이 있었죠. 운동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뭐 여러 들었던 얘기, 술, 담배 같은 거 전혀 안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몰고 다니는 차가 현대차 소나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숙소도 뭐 저희 얼바인 근처의 애너하임인데, 애너하임이 홈구장인데 거기 앞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야구장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뭐 취미라고는 뭐 이럴 것도 없는 거고 그냥 잠자는 거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오타니 선수가 고등학교 때 본인이 이렇게 하려고 본인의 어떤 목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무슨 표라고 하던데요. 8구단의 드래프트에 1순위로 들어가기 위해 내가 준비할 것들을 9개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9개를 다 달성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 체계적으로 적어놓고 그걸 지키기로 했었대요.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에서부터 운동 모두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인생을 얼마나 진지하게 사는지 보여준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스피드 160km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하체 강화, 체중 증가, 어깨 주변 강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감안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에게 또 특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 인간성을 위해서 계획하고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예의를 갖추고, 이런 게 말이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운에 대해서도 심판을 대할 때 예의를 대하고 책 읽기, 응원받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해왔다라는 것이 정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가 있었냐면, 이게 뭐냐면 쓰레기 줍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타니가 쓰레기를 줍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니 당신이 이 쓰레기를 행운을 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이 버린 운을 내가 줍는 거다라고 해서 나에게 있어서는 이걸 쓰레기를 내가 주움으로써 나는 행운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홈경기 뭐 어디서든 이게 자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과장 아닐까 싶었는데 이게 과장이 아니겠네 라는 생각까지. 뉴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세금을 시한다는 면에서 매우 현명한 판단을 했다는 거 맞고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시작을 했는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상상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쉬운 결정 아니었겠는데 대단한 사람이구나까지 가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뭐 그 얘기였고요. 이제 뭐 다저스로 왔으니까 다저스 경기 예전에 많이 보러 다녔는데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편으로는 뭐 이 선수가 애너하임에 있을 때 더 가까울 때도 그렇게 많이 안 갔으니까 뭐 어떻게 될까 싶긴 합니다만, 뭐 이제 여기가 내셔널 리그잖아요. 내셔널 리그 서부지구, 또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가 있고, 이제 내년이죠. 또 이정후 한국의 선수가 또 샌프란시스코, 이제 다 세 팀이 모두 이 내셔널 리그의 서부지구니까요. 정말 자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디를 응원할까? 아마도 저는 샌디에고를 응원하겠죠. 재미있는 생각을 해봅니다.